중구에는 지난 2004년 남성 여중이 폐교하며 현재 남자 중학교 한 곳만 있습니다. 중구 여중생들은 먼 거리를 통학할 수밖에 없어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회가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는 소통의 행보인 101번째 프로포즈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적 토대 마련과 고교 무상급식 추진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지역화폐인 동백전을 오는 30일부터 출시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중소상공인협의회에서는 노령층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대형마트 사용 규제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인도공사로 인해 차도를 걷던 70대가 승용차에 부딪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인구 감소, 특히 젊은 인구가 줄고 있는 원도심 지역에선 학교 통폐합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구의 경우 지역에 남은 중학교가 남중 한 곳뿐이라 여중생들은 다른 지역에 있는 학교로 배정을 받고 있는데요. 인구 유출을 막고 다시 사람을 불러오기 위해선 원도심 학교를 살리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구 4만 명이 살고 있는 중구. 부산시 인구 추계에 따르면 이 중 초등학생과 중학생 수는 1,700명 가까이입니다. 하지만 중구에 위치한 중학교는 단 한 곳뿐. 제 뒤로 보이는 학교가 중구에서 마지막이자 유일하게 남은 중학교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남자 중학교라서 지역 내에서 여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는 없습니다. 여학생들이 다닐 수 있었던 마지막 중학교인 남성여중은 지난 2004년 초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다면 중구에 사는 여중생들은 어느 학교로 배정을 받을까? 중학교는 졸업한 초등학교의 위치를 기준으로 배정되는데 중구에 위치한 3개 초등학교를 보면 보수초등학교 졸업생은 서구에 있는 여중 2곳, 광일초등학교와 복례초등학교는 동구에 있는 여중 2곳으로 학교를 배정받습니다. 통학 시간은 대중교통으로 평균 20분가량, 먼 거리의 경우 25분 이상이 소요됩니다. 거주지 위치에 따라 시간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교육청은 학생 수가 계속 줄고 있는 상황에 학교 신설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시행 규칙 등을 고려했을 때도 통학거리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초등학생은 통학거리는 도보로 한 30분 정도로 하고,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으로 한 30분 정도가 적당한 거리로 학교를 한번 지으면 보통 최소한 30년은 가야 될 건데. 그만큼 유지하려고 하면 학생이 필요한지 학생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먼저 보거든요. 16년간 여학생들의 불편이 이어지면서 지역에서는 학생 수가 급감한 기존의 남중을 남녀공학으로 바꾸거나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함께 운영하는 등 교육청에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원도심을 좀 색다른 생각으로서 학생 배치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16년 아무 관심이 없던 자체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덕원 중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2000년에 비해서 학생 수가 3분의 1로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남녀 공학을 제가 일안으로서 제안을 했습니다. 남녀 공학을 해서 일단 학부형들이 안심하고 여중생을 보낼 수 있는 것. 사람이 빠져나가고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는 원도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학교를 살리기 위한 노력은 중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부산시의회의 101번의 프로포즈. 의회의 문턱을 낮춰 시민 누구나 언제든 의회를 방문하고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 창구입니다. 101번째 간담회를 통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차선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이 1년 4개월 동안 101번의 프로포즈를 통해 직접 만난 시민은 2,064명. 다양한 의견을 듣고 그들의 목소리를 의정에 녹여낸 성과들이 눈에 띕니다. 묻혀있던 과거사인 형제복지원 사건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점은 101번째 프로포즈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입니다. 1975년부터 87년까지 불황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시민들을 불법감금하고 강제 노역시키며 각종 학대를 가한 대표적 인권 유린 사건인 형제복지원 사건.
하지만 사건의 진실은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채 생존자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산시의회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생존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때의 잘못을 부산시가 책임 공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통해서 뒤늦게나마 이렇게 움직여주는 거에 대해서는 고마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라면 진상규명에 먼저 앞장서야 되죠. 안전한 학교급식 추진 운동본부의 간담회 이후 부산시와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올해 고교 무상급식 정책을 이끌어낸 부분도 눈길을 끕니다. 부산시 출자 출연기관 직원을 만나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의견을 나누고 53사단 장병들에겐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초콜릿을 전달하는 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이런 노력은 2020년에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부산시의회에 한 번도 오지 않았던 분들이 부산시의회에 처음 와봤다라고 하시면서 의장실을 방문해 주신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101번의 프로포즈를 통해서 제안해 주신 많은 정책들을 내년에는 입법 또는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작업들, 후속 작업들을 좀 마무리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초선 의원들로 채워진 제8대 부산시의회. 어느 때보다 시민들과 소통하려는 활동이 활발한 상황에서 이제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회의 정책들이 나와야 할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부산시는 오는 30일 부산 지역 화폐인 동백전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동백전은 부산에서 소비되는 돈이 지역 내에서 선순환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도록 하기 위해 시가 발행하는 카드 형태의 지역 화폐입니다. 내년에만 3천억 원 규모로 발행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지역 경제와 소상공인들에게 큰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는 오는 30일 동백전 앱 플랫폼을 열고 카드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출시 기념으로 내년 1월 말까지 10% 캐시백 프로모션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중소상공인 살리기 협회 등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가 추진하는 지역화폐 발행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부산 지역 일부 중소상공인들은 지역화폐가 체크카드로 발행되는 점을 우려하며 노령층의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소상공인 살리기 협회 등은 체크카드 발행과 대형마트 사용 규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지역화폐 발행 중단을 계속해서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시의회 김광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시 주차 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18일 해양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조례는 주차 공간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 공간을 공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부산시가 주차 공유 활성화 계획을 마련해 주차 공유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구군의 이 사업과 관련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공유 개념으로 통해 가지고 자신이 비어 있는 주차장을 빌려주고 그리고 저렴하게 주차장을 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 공유 활성화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주차장 한 면을 짓는데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 소요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에 대한 절감을 가져올 수 있고 또한 비어 있는 주차장을 시민들이 서로 공유를 하는 공유 경제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새로운 어떤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오는 23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남구 문현동 돌산마을에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됩니다. 부산시와 남구가 국토부의 총괄사업 관리자 제도의 선도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주민공청회를 가졌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최초의 벽화마을, 그리고 문현 안동네로 불리는 남구 돌산마을. 이곳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인 LH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함께 도시재생도 추진됩니다. 정부 지원 도시재생 사업에 부산시와 남구가 뛰어든 겁니다. 남구 문현동은 인근에 국제금융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나
고가도로와 돌산으로 단절되어 있는 곳으로 주거환경 개선지구의 개발과 더불어 공공임대아파트의 대문을 활짝 열어서 주변 마을과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사업 대상지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지와 연결된 돌산 아랫마을입니다. 이곳은 역사적으로 임시 주거지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도 열악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그 주거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그런 기본 시설들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지자체는 지난 16일 주민공청회를 열고 사업계획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안의 주요 내용은 주거환경개선 지역과 마을을 연결하는 경사형 엘리베이터와 도서관, 체육시설 설치 등입니다. 또 빈집과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주거개선 사업도 벌입니다. 주민들은 이날 생활 불편을 호소하며 사업 선정 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겨울 되면 미끄러지는 사례도 많고, 그리고 경사가 진 것도 그렇지만 폭이 좁아요. 상당히 폭이 좁아서 뭐 자동차로 음도를 못 내고 200원을 가지고 여기 지금 우리 1톤에서 9톤까지 있는 동촌 주민한테 거기 올줄이 그거 안 써도 됩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 주민한테 혜택이 들어오도록. 지자체는 돌산마을 전체의 변화를 가져올 기회로 보고 우선 사업 지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사업에는 이곳 문현동 돌산마을을 비롯해 전국에서 5곳이 공모했고 오는 24일 선정지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TV로드 뉴스 김석진입니다. 기장군이 부산시에 요청한 부군수 자체 임명에 대해 부산시가 인사교류협의회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기장군의 공문을 통해 부단체장 임명과 관련된 요구사항은 빠른 시일 내 우리 시와 구군이 참여하는 인사교류협의회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회신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장군은 부산시의 부군수 임명 개선 방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기존의 인사교류 협약을 따르겠다는 입장입니다. 부산시가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됨에 따라 어린이의 보행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022년까지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과 신호위반 무인단속 CCTV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19일 부산시는 온천초등학교 통학로 점검에 나서 초등학교 통학로 부근 안전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시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부산시는 316억 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CCTV 설치를 완료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사고 발생 지점에 대한 환경 개선 사업도 함께 추진합니다. 영도군은 내년 1월 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일반 구역의 2배로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 2배 기준은 마련돼 있으나 제대로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영도군은 최근 민시비법이 발의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규정대로 과태료 부과를 적극 실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인구 유출과 어족 자원 감소로 활력을 잃은 가덕도 대항이 바다 학교를 중심으로 한 체험형 어촌으로 재정비됩니다. 모두 212억 원이 투입돼 일제강점기 만들어진 인공동굴, 외양포를 아우르는 새로운 관광벨트가 만들어집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활력을 잃은 가덕도 대항에 어촌 뉴딜 사업이 진행됩니다. 대항은 최근 해양수산부의 어촌 뉴딜 공모에 부산의 4곳 가운데 하나로 선정돼 국비 98억 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핵심은 바다학교 조성을 통한 어촌 체험 공간 제공과 어항 재정비입니다. 폐교된 대항분교는 대항의 어촌 체험을 위한 핵심 시설로 재탄생됩니다. 강서구는 대항분교에 숭어대구 홍보관과 판매장과 함께 귀어 체험교실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운영은 주민협의체가 맡고 수산자원연구소, 해양환경교육원 등 8개 기관의 자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어항은 바다 놀이터 등을 갖춘 해양 레저 구역과 어민을 위한 공간으로 분리할 계획입니다. 사실상 이제 체험 마을이 아직 활성화가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학교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 시설로 조성을 하고 바닷가의 어항 구역을 어업 전용 구역과 레저 체험 구역으로 구역을 나눠서 바다 체험 교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사람이 접근할 수 없었던 대항 북쪽의 일제강점기 5개의 인공동굴까지 해안길이 마련되고 동굴을 활용한 관광체험장이 만들어집니다. 인접한 외양포에도 야생화 단지와 야외 역사교실이 마련됩니다. 어촌 뉴딜 등 연계 사업까지 모두 212억 원이 투입됩니다. 가덕도 야생화 군락 특화 단지 조성 사업 등 다양한 연계 사업을 통해서 본 사업을 연계 사업과 같이 추진을 해서 본 사업의 이제 시너지 효과를 더 나타낼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강서구는 공모 신청한 예비 계획을 바탕으로 내년까지 기본 계획을 세운 뒤 해수부 승인을 받아 오는 2021년부터 본격적인 조성에 들어가 2022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박지한입니다. 20대 남성 A씨가 몰던 포르테 승용차가 길을 건너던 70대 B씨를 치였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B씨가 가로등에 머리를 부딪혀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인도공사로 인해 차도를 걷던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회가 대학원 연구보고서 대필 의혹을 받는 김문기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부산시의회는 19일 문창무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 8명이 참석해 김문기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를 개최합니다. 김 의원은 대학원 논문을 계약직인 입법연구위원에게 맡기는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부산시의회 윤리특위가 열리는 건 1991년 1기 시의회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우리 지역 인사동정입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19일 오전 11시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컨퍼런스에 참석합니다. 정미영 금정구청장은 오후 6시 선두구동 작은도서관 개관식에 참석합니다. 홍순원 해운대구청장은 오전 11시 30분 부산 환경관리공단 업무협약식에 참석합니다. 12월 19일 기상정보입니다. 19일 목요일 부산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 4도, 낮 최고기온 11도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 좋음 단계로 나타나며 대기질 좋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고요. 해안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안은 너울에 의해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아침 기온이 뚝 떨어져 춥겠으니 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